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0월 11일 월요일 통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금 전에 끝난 장 분석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미국 현지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단지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화면에 보이시죠? 3대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난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초반의 상승을 초반부터 이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오늘 이 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10월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장의 마무리다. 마지막 끝날 때 매도 물량도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시작할 때는 온통 푸른 초장이었는데 그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쉽게 꺾여버렸던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특별히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로 은행주, 금융주들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행주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빠지고 있었던 모습, 빠져버렸죠. JP모건은 마이너스 2.10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팡주식들도 전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제약주들, 헬스들, 심지어 오늘 유가가 급등한 것도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였는데 유가 종목조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것은 오늘 멤버십 영상에서 깊게 다루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매매 팁이죠.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한번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국제 경제 뉴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함께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많은 뉴스의 정보를 얻는 것보다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 전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서 나온, 다음에 보면 다음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외국인은 끝모를 셀 코리아. 지금 한국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팔아대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파는 이유는, 그쵸,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갖다 파는 거죠. 외국인들이 팔면 한국 주식은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식은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자, 서학개미,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이들이 지금 보면 ETF에 베팅하고 있는데요. 보통 개미들은 장이 어렵거나 힘들 때는 ETF 쪽에 많이 베팅을 하고,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도 이거를 추천을 하죠. ETF에 베팅하라고. 자기들의 수많은 ETF, 한국말로 뭐죠? 펀드잖아요. 펀드 상품 많이 가입하라고 하는 건데 또 그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왜 그게 문제인지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학개미들이 매수한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서학개미입니다. 1위가 TQQQ. 자, 나스닥 기술주 종목의 3배 레버러지 종목이죠. 여전히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 이렇게 마소, ASML, 홍콩의 항생지수, 그쵸? 그 다음에 7위가 자 인베스트코의 QQQ. 뭔가 좀 느낌이 오죠? 8위가 루시드, 9위가 BMO, 10위가 애플. 자, BMO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멤버십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이 대부분 들어갔어요. FNGU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미주놀 가족분들은 자, 이 종목들을 딱 보면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 미주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한 갭이 존재하는구나. 일단 마소나 알파벳이나 이렇게 애플 같은 종목 많이 사지요. 그쵸? 잘 모를 때는. 그쵸? 근데 여러분, 루시드가 8이다. TQQQ가 1이다. TQQQ는 이것도 3배 레버리지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단타 종목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일주일 전으로 돌이켜 볼까요? 이들이 산 종목. 그 다음에 한 달 전으로 돌이켜 볼까요? 이들이 산 종목. 지금 서학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한 달 동안의 평가를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수한가요? 전혀 우수하지 않은데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QQQ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루시드요? 뭐 차량 딜리버리에 대한 기사가 났다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나? 차를 봤나 모르겠네.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0% 동감합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투자로 하기에는 미국 현지에서의 시장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자세한 것은 멤버십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5.7에서 5.6%로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딱 들으면 왠지 어떤 느낌이 들죠? 저는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데,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체이스라든지 하나같이 올해 말 내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실컷 내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전망치를 낮춥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0.1%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낮추는 기사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섣불리 이런 리포트를 내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들이 이거를 왜 냈을까요? 자기네 골드만삭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나중에 디펜스하기 위한 변명의 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품이 이 정도의, 여러분 ETF 투자한다고 다 플러스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투자금 100% 보장, 투자 수익률 100% 보장 다 불법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투자는 100%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뭐 일본 얘기는 일단 패스하고, 렉서스가 3분기 미국 고급차 시장 1위에 올랐네요. 좀 얄밉죠? 일본 차례서 그렇긴 하지만. 자, OECD 회원국의 물가 4%대 고공행진. 한국이 2.6%, 38개국 가운데 24위. 한번 좀 클릭해서 볼까요? OECD 회원 가운데 한국이 24위를 했는데 38위에서 24위. 그러면 1위는 어딘가? 한번 쭉 볼까요? 자, 쭉 보겠습니다. 터키네요. 대박. 2위가 멕시코, 3위가 폴란드, 4위가 루트아니아, 5위가 미국.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왜 이 뉴스를 함께 보자 그랬냐면 5위가 미국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좀 확실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터키, 멕시코 아니죠. 쭉 내려가면 그래도 독일 정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야죠. 쭉 내려가면 그쵸, 영국 정도 한번 체크해야겠죠. 영국 21위. 그렇다면 보십시오. 일본이 참 경기 침체도 침체지만 물가도 거의 안 올랐네요. 일본이 38위. 오케이. 유럽 쪽에 스위스, 포르투갈 37위, 36위. 잘 산 나라는 틀리네요. 덴마크 34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31위. 비교적 유럽 쪽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쭉 올라가면 영국이 21위, 한 중간치 하죠. 근데 보면 미국이 지금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리스크가 되게 크다는 걸 여기합니다. 미국 주식에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미국이 무려 38위 가운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아니라 나쁜 일로. 인플레이션.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암울하죠. 초긴장. 이런 가운데서 선방하는 종목이 있으니 넷플릭스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에 힘입어 넷플릭스 주가가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빠졌는데 자세한 건 이따가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총이 무려 24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우. 이런 가운데 가격 급등의 겨울철 수요 앞두고 세계 천연가스 쟁탈전이 치열하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죠. 세계 식량 가격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제 사적인 의견임을 전제해서 드리는
느낌은 이 에너지의 급등이 마치 작년 이맘때 백신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백신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각 국가들의 쟁탈전의 2라운드를 보는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오늘도 주식시장이 훅 빠진 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계절적 요인도 참 안 좋습니다. 겨울철이라고 하는 것. 자, 거기다가 FAO가 세계 식량이 최근에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여러분, 다른 거는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는 올라도 뭐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식량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국에서 경기가 어렵고 그래도 최소한 식량만큼은, 의식주라 그러죠. 거기 중에 이제 식량만큼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나라가 폭동이 나겠죠. 조지 소로스 뭐 아시죠? 뭐 진짜 돈 버는 데는 귀신이죠. 조지 소로스 펀드도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보유량이 많지는 않지만, 글쎄 지금 여러분, 이 돈 많은 할아버지의 보유량이 많지 않은 이런 상대적인 평가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조지 소로스 펀드도 비트코인 매입을 했다. 왜 했을까요? 여러분, 조지 소로스가 작년 11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팔란티어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작년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왜 팔았을까요? 오늘 팔란티어가 그 답을 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 코인은 앞으로도 당분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한번 오늘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와우, 답을 알려주네요. 2262불 40일, 오늘만 비트코인 4.12% 올라서 57,125불. 야, 6만 불 찍겠네요. 6만 달러 찍겠네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자 보십시오. 코인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추세가 두 번 전환이 됐어요. 한 번 전환되고, 자 이때 위기였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 분이 저한테 어떤 그때 조언을 했냐면, 팀장님, 최고치 가격 대비 반토막이 났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이때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불과 7월 19일 날 3만 불이 깨졌을 때. 이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걸. 그랬더니 무려 7월 20일에서 8월, 9월, 10월 딱 2달 반 만에 2배가 됐네요. 거의 100%, 200% 먹은 거죠. 완전히 상승한 것 보이시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도 사는 거겠죠. 돈이 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일단 요까지가 이제 한국 뉴스에 대한 것 전해드렸고요. 일단은 자, 지금 이 통계수 이건 아닌데. 잠깐만요. 자, 보시면서, 자, 미국 로컬 뉴스 제가 종 한번 땅 치고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 땡. 자, 넷플릭스가 월마트와 손잡고 오징어 게임 티셔츠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자체 웹사이트에서도 자신들의 후드티라든지 이거 파는데, 근데 월마트과 이제 손잡으면 조금 더 저렴한 티셔츠로 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나 월마트나 둘 다 윈윈 같습니다. 윈윈 서로 잘하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미국의 파산한 대기업들이 파산 직전 CEO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고 해서 욕을 한바탕 먹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겉으로는 그리고 뒤로는 다 자기 돈 챙기고, 멍청한 인간들은 저런 사람들을
저런 사람들을 굉장히 젠틀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악마의 탈을 쓴 인간들인지도 모르고 개미들의 한계입니다. 예. 여러분 슈거 사탕 발림 그냥 좋아요 잘해요 인생 사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아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은 자존심이 꼴랑 내세우는 바람에 그걸 또 모르죠. 자, 로컬 소식입니다. 물류 대란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고용까지 냉각되는 등 미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어 올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밀리고 내년에는 1.5%에 그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수치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머크는 오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FDA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수주안으로 FDA 승인이 나오면 정부는 우선 170만 명 분을 $700씩에 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치료제라고 해도 여러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머크 주식 오르기는커녕 마이너스 0.87. 지금 지난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난주에 최고점 치른 뒤로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문에 살고 뉴스에 팔아야 됩니다. 뒤늦게 뉴스 보고 먹고 들어가신 분들 또다시 잘못 투자한다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신 겁니다. 13만 갤런의 원유 유출 사고로 폐쇄됐던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가 오늘 아침 6시에 개장됐습니다. 그동안 1,400명이 5,500갤런의 기름과 14갤런의 타르 찌꺼기 그리고 113톤의 오염된 모래와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선 2024년도부터 잔디 깎는 기계나 낙엽 청소기, 소형 개솔린 모터를 사용하는 조경용 기기들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제 잔디 깎는 기계, 낙엽 청소기, 저거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다 전기 쪽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일, 그러니까는 저렇게 오일을 사용하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제품들과 기업들은 2024년이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다 갔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2, 3년 안에 다 바뀌고 망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아직 저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금이 낮은 나라로 본부를 옮겨온 지구촌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OECD 경제 선진국들은 물론 전 세계 136개국은 앞으로 최저 법인세로 15%를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는 세금 적게 내는 나라들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막 그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지는 분위기네요. 갑자기 쿠팡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사기쳐놓고선 뜯어봤더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쿠팡은 무늬만 대한민국이지 회사도 미국에 있고 다 미국이에요. 세금 들 내는 저 동부 쪽에. 민주당 대선 후보 한국뉴스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선출돼 첫 일정으로 대전의 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낙연 후보 측은 무효표 처리가 잘못됐다면서 경선 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렵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북한의 첩보 기관에서 고위급으로 일하다 귀순한 탈북자가 영국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작원이 1990년대 초 청와대에 잠입해 근무한 적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일주일 전에 사임한 니콜러스 체일런 전 국방부 최고 소프트웨어 담당관이 미군의 기술 진보가 터무니없이 느리다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사이버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팔란티어 좀 더 힘을 내야겠죠. 근데 오늘 팔란티어의 모습을 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에 31%에서 올해는 11%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가다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노태우 정부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노태우, 물태우,
잘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그전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때는 그래도 하도 깡패 짓을 해가지고 정의사회 구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파출소 앞에 항상 정의사회 구현 써붙였어요. 깡패를 삼천 교육대 이런 식으로 다 잡아다가, 그래서 진짜 범죄율이 정말 낮았거든요. 그랬더니 노태우 때 너무 풀어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노태우 때 저거 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여기에 대한 거 자세히 재밌게 보시려면은 하정우, 최민식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은 버클리대의 데이비드 카드, MIT의 조슈아 디 앵글리스트, 스탠포드대의 휘도 인버스 등 미국에서 연구 중인 3명의 교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할로윈데이가 다가온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을 받고 야외에서 트릭앤트릭 캔디 주세요 하는 것은 안전하다면서 즐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네, 지금 정신 나갔죠. 권유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권유 무슨 치과 의사들하고 손잡았나 파우치 소장? 네. 항상 제가 왜 이렇게 파우치 소장의 저 결정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디스를 하냐면, 언론에 대놓고 지금 크지 않아서 그렇지 매년 할로윈데이 때 저 트릭앤트릭 때문에 일어나는 미국 내 사고가 어마무시합니다. 정신병자들이 캔디에다가 뭐 이상 독약 같은 걸 해서 준다. 아무튼 저런 일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저거를 권유? 여러분 이제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심시키고 방어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님으로 붐비던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유흥가 술집에서 남성 3명이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기며 무차별 총격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시죠.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유명한 유흥가 술집에서 총격 사건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혼술이나 집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해안지대에 어제 규모 6.1과 6.2의 강진이 2차례 발생해 주민들이 집안의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등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8월 15일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은 뒤에 처음으로 지난 이틀간 도하에서 미국 측과 회담을 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탈레반과 맞서 싸우는 저 미국이 아니라 저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군들은 참 배신감 많이 느끼겠다.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한마디 하는 거죠. 20년 동안 도와줬는데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와서 배신감을 느끼자 하느냐. 누구 잘못 같습니까?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 잘못 같습니다. 20년 동안 뭐 본전도 못 찾는 거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재밌는 영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제6대 제임스 본드인 배우 데니얼 크레이그가 마지막으로 출연하는 007 시리즈 25번째 작품 No Time to Die가 개봉됐습니다. 5,600만 달러로 매출 1위를 달성했고요. 전 세계에선 3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와우. 저도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고진영과 임성재가 미국 프로골프 남녀 대회를 같은 날 재패를 했습니다. 고진영은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임성재는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각각 우승했는데, 같은 날 이렇게 LPGA가 PGA 한국의 남녀 선수들이 공동 우승한 게 처음이랍니다. 같은 날. 와, 안 그래도 요즘 많이 좀 침체돼 있었는데 우리 임성재 고진영 임성재 선수 굉장히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달 25불의 멤버십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영상의 댓글들, 멤버십 영상의 댓글들이 바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25불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미즈놀, 일주일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편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미국 현지에서 팀장과 스태프들이 만들어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뻔한 소리가 아닌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달째로 접어드는 저희 미즈놀 멤버십에 다시 멤버십 가입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저희가 보답하고자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추천해드리는 미즈놀의 종목 추천 영상 100%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눔 있는 선한부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멤버십으로 오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멤버십으로 오십시오. 요즘같이 힘든 장은 혼자서 해내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게 됐네요. 이 오렌지 카운티에 더 소스몰이라고 있습니다. 비치 블루버드와 그 오렌지도로 만나는데 굉장히 큰 소스몰이라고 있고, 한국에 이제 테크노마트라든지 이게 굉장히 그 한때 이제 처음 오픈할 때는 뭐 YG 사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근데 이번에 이제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오늘 그 거기에 관계된 더 소스몰 운영사의 파트너였던 한인 사업가 최민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뭐 이쪽 뭐 얼바인이라든지 뭐 플러튼 이쪽 LA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더 소스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리하게 좀 확장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실률도 굉장히 늘어났고, 요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 건물주 분들도 되게 힘드시고요. 그렇죠. 뭐 심지어 세입자 그냥 테넌트 한 명 둔 분들도 되게 힘드시고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되게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극단적 선택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극단적 선택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들을 쭉 리스트를 적으셔서요. 그냥 저 위에서부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요인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되게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참에 다 정리하시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알아주고 힘들 때 함께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는 오히려 안 해도 돼요. 기쁠 때는 불나방처럼 많이 달려오니까. 힘들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미즈놀은 힘들 때, 요즘 장이 작년처럼 좋았으면 아마 미즈놀은 그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세요. 아셨죠? 어찌됐든 극단적 자살을 했는데 유족들이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삼가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 웨스트, 제가 예전에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발음했죠. 이게 참 하다 보면 이게 생방송 녹음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것 좀 새겨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편이 무더기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10일에만 1000여 편이 취소가 됐네요. 와우. 자, 사우스 웨스트는 이날 운영 국내 항공편의 무려 27%에 해당하는 1000여 편을 취소했는데 관제 오류와 직원 부족,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 직원 부족으로 인해 항공편 연착이 불가피한 경우는 일부 있었지만 관제를 이유로 취소된 항공편은 8월 이후 없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당국은 항공편들의 연착과 취소가 8일 오후에만 발생했으며 직원 부족으로 플로리다 잭슨빌 방향의 관제 상태가 고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의 문제죠. 이게 지금 미국 현지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는 항공 주식 가운데서도 가장 그래도
추천하는 상위 종목이거든요. 뭐 델타와 함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그거보다도 차라리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에어라인. 근데 저는 이 항공주들을 그닥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단지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유가라든지 저렇게 고용의 문제 같은 리스크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주식도 가다가 자꾸 꺾이는 모양새를 보여주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좀 한번 챙겨볼까요? 한국 뉴스 하기 전에 지금 다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얼마 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 밑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사고가 났어요. 미상의 물체와 충돌이 됐는데 여러분 뭐 다 알겠지만 중국의 핵 잠수함은 미국 밑에 다니고 미국 핵 잠수함은 저때 다니는데 이거는 겉으로는 근데 안 다니는 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건이 땅 터지면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건데 중국의 외교부가 미국을 향해 핵잠수함의 남중국해 사고의 지점과 환경 영향 왜 받는가 무엇 때문인가를 소상히 밝혀라 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한 코로나의 책임을 압박했던 거에 반격을 이걸 자꾸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왜 안 좋냐면 그쵸 가뜩이나 지금 중국과 미국 시진핑과 바이든이 이제 화해 모드로 가려고 하는 요 찰나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참 시장이 이래저래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여러분 고 김영삼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요. 새벽에 계속 조깅으로 건강을 유지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장수하지도 못하셨는데 그분이 뭐 그렇다고 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뭐 고물 후유증이 크셨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처음에 감기 걸리셨고 그게 폐렴으로 발전이 돼서 결국은 병원에서 운명하셨거든요. 한편에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병이 합병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합병증, 병이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사망 확률이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사망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백신을 안 맞는 거죠. 나 기저질환이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는 늘 있습니다. 근데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때 경제와 주가는 폭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러한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공격적 투자보다는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멤버십 영상에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겠지만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절대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종목수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새롭게 꾸민 저희 통키뉴스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자유로운 여러분의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셔서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